마지막 항암하고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달 동안은 진짜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 태어나면서 아마 그 병원에서 코로나 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퇴원하고 한 이틀째부터 감기 기운이 계속 있더니 거의 한 보름 정도 고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는 응급실 맨 처음에 병원 갈까 했는데 병원에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너무 멀어가지고 근처에 병원에 가가지고 일단 약 처방 받고 맨 처음에 감기인 줄 알고 동네 그냥 내과 가가지고 약을 받았는데 점점 더 여기 이제 구내염처럼 이쪽이랑 이 혀 이쪽부터 목까지 계속 구내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받았는데 선생님이 더 심해지니까 그 코로나 검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코로나 양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서 약 처방하기 좀 그렇다 해서 근처에 큰 병원으로 연계해드리겠다고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큰 병원 가가지고 약 처방 다시 받고 수액도 그때 제가 일부러 놔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면역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한 2주 동안 엄청 고생하고 근데 제가 그 병원에서 마스크 엄청 열심히 쓰고 소독하는 것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했는데 뭐 공기 감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 지금 병원에서 마스크 쓰는 거 필수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도 좀 조심해서 입원하시는 분들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항암할 때 면역이 떨어지니까 보통 일주일이면 감기, 코로나나 이런 거 낫잖아요. 보통 한 5일 정도면은 다른 분들은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의 한 2주 넘게 고생했으니까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마지막 항암하고 나서 탁솔 할때 7차부터인가 엄청 그게 통증이 제가 관절이랑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게 차수를 거듭할수록 너무 두려웠어요. 하는 게 너무 계속 더 아프고 더 아프고 더 아프고 그 느낌을 아니까 그때부터 제가 우울증 약도 원래 끊었었는데 우울증 약도 다시 먹기 시작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손끝이 그래서 마지막 항암할 때 뭐 제가 뭐 기쁘니 어쩌니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는데 진짜 너무 아팠어요. 지금도 관절 같은 데는 진짜 엄청 아픈데 선생님 말씀으로는 뭐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통증이 염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염증은 계속 될 거다 했는데 약도 탔는데 웬만하면은 저는 약은 먹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약 먹으면 위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또 그리고 약 먹고 나서 코로나 약 먹고 나서도 제가 변비하고 체하는 증상 때문에 또 너무 고생하고 몸살에다가 코로나에다가 거기 약 먹고 막 체하고 화장실은 못 가고 막 그게 이제 막 다 겹친 거예요. 다 또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밥도 잘 먹기 싫어가지고 또 엄마가 더 고생하시고 안 먹으니까 그랬었는데 일단은 지금도 이 손이 너무 아프고 손끝 저림도 있고 관절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계속 아파요. 다른데 무릎이랑 이런데 다 아직도 아프고 부종은 제가 그때 엄청 부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얼굴은 그냥 이게 제 요즘 밀가루 음식 먹어서 부은 것 같은데 다른 데 붓기는 팔다리나 이런 데 붓기는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키로수는 아마 제가 그게 살이 찐 거 아니 그 부종 때문에 몸무게가 더 나간 것 같지 않고 음식을 예전보다 좀 많이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좀 불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부종은 빠졌는데 살은 안 빠졌어요.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한 50kg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손을 집을 때 힘이 없어서 뭐 차 같은 거 제가 부종 때문에 마신다고 했어요. 찻잔도 이렇게 딱 졌는데 이렇게 엎어지고 손가락으로 뭔가 이렇게 들거나 하기가 아직은 좀 힘들어요. 손가락에 힘이 엄청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손톱도 제가 변형이 없다고 까맣게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제가 좀 길렀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우글우글하게 변해가지고 제가 그냥 싹 잘라버렸거든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우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싹 잘라버렸어요. 병원에서
뭐 나중에 또 뭐 이거 이런 거 하면 원래 안 했었지만 하면 안 된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싹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제가 수술 날짜 잡으러 이제 병원에 진료를 갔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후에 일정에 대해서 여쭤보질 않았어요. 일단 항암이 너무 힘들었었고 저한테 너무 큰일이었었고 해서 이제 항암하고 선생님이 그때 전체 절제 수술 저는 이제 왼쪽이니까 왼쪽에 전체 절제 수술하고 그 다음에 재건도 여쭤보지 않았어요 저한테. 재건 당연히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재건을 해야 어쨌든 전체 절제니까 재건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재건 수술도 같이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수술도 제가 항암할 때 옆에 어떤 병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술 뭐 한 2, 3일 정도 입원하시고 뭐 가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었는데 진료 갔는데 이제 일단 수술 거의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주를 입원을 하고 3주 정도까지도 입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병원 항암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입원이었거든요.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거.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못 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충격을 한번 1차적으로 받았어요. 받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저 그럼 혹시 방사선도 하나요? 네, 그랬더니 방사선 전 당연히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림프절 때문에 방사선을 또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근데 몇 차인지도 너무 또 2차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몇 차를 하는지는 여쭤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한 다음에 또 10년 동안 약을 복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3차로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2차인지 그러니까 지금 유방암 2기인지 4기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개복을 해봐야지 안다고 개복인가? 맞나? 하여튼 여기를 열어봐야지 안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계속 여쭤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혹시 제가 이제 보호자 없이 항상 혼자 다녔었거든요. 진료도 그렇고 입원도 그렇고 모든 걸 다 혼자 그냥 다녔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호자가 없다고 선생님이 혹시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건가? 저 혹시 4기인데 2기일 수도 있고 4기일 수도 있고 뭐 맨 처음에 그러셨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치료하는 과정은 똑같으니까 뭐 별로 상관없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저도 왜냐면은 전 또 그 종양 크기도 2cm 남짓한 거가 이제 큰 거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거 몇 개 있으니까 보통 그러면 다른 분들 보면 2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3차로 이제 충격을 받고 더 이상 이제 여쭤보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형수술 선생님하고도 이제 다시 또 진료 봐야 하니까 해가지고 거기까지만 이제 질문 드리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그러니까 이게 그 항암하고 수술하면 그냥 끝나고 그냥 이렇게 낫는 병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무지했던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또 계속 이제 엄청 오랫동안 그리고 그 10년 그 약 그 복용 그 말씀드리고 10년이나 약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더니 이제 무슨 명문으로 된 거를 이제 자료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데 뭐 폐경 전에 뭐 5년 동안은 뭐 약을 복용하고 혹시 5년 후에 폐경이 오면은 뭐 주사를 병원에 가서 뭐 2, 3주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 이런 걸 막 보여주시는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항암은 너무 이제 기초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수술도 사실 두렵잖아요. 이 전체를 여기서부터 이 한쪽을 다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도 제가 좀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이제 약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직 너무 긴 느낌 있죠. 수술도 해야 되고 방사선도 해야 되고 또 약도 한 10년 먹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제가 이 계획을 막 세웠거든요. 전에는 이제 부모님이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를 다 계획을 이제 짰어요. 아, 올해는 이제 그러면 수술 회복하는데 전념하고 내년부터는 부모님이랑 모두 하고 막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산산이 다 무너진 거예요, 계획이. 그래서 좀 더 아팠던 것 같아요. 더 우울한 것도 되게 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수술해서 몇 기인지 어떻게 더 뭐 치료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지금 머리는 한번 밀었어요. 너무 이제 들쑥날쑥하게 막 보기 싫게 나고 흰머리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번 엄마가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자라는데 지금은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체적으로 거무스름하게 이제 뭔가가 머리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만 났고 거의 머리는 뭐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았고 그다음에 눈썹도 지금 뭐 이 위에는 거의 아직도 없고요. 그냥 거기도 약간 거무스름한 흔적만 있지 뭔가 나 있진 않고 속눈썹도 뭐 한쪽이 한 2가닥, 이쪽이 2가닥, 이쪽이 3가닥 이런 정도만 저는 많이 안 나나 봐요. 다른 분들은 블로그 같은 거 제가 찾아봤었는데 뭐 엄청 많이 한 달 동안 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눈썹도 진짜 많이 나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이런데 이렇게 솜털 같은 거 나는 정도? 뭐 그 정도만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항암할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그냥 입원 안 한다는 거. 입원 안 하고 그래도 집에서 제가 뭐 일단은 입원하기 전까지 감기는 진짜 걸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 늑골이라고 하나요? 거기 있는데 이게 숨도 아마 숨 쉬는 때도 아플 텐데 기침까지 하면은 진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형외과 선생님이 감기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엄청 조심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잘 먹어야지 이게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잘 먹는 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영양 관리 같은 거는 엄마가 해주시니까 그대로 먹는데 그게 입맛이 더 고민이 많아서 그런지 입맛이 더 없는 느낌?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맞아 제가 한번 지금 너무 오랫동안 6개월 넘게 지금 이제 항암이 뭐 원래는 6개월이었는데 뭐 지연되고 뭐 하고 뭐 해가지고 6개월이 넘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항암 끝나고 1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이제 운동도 못하고 이제 근육도 많이 줄었겠죠. 누워있는 시간 너무 많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관절까지 아프니까 제가 한번 넘어졌거든요. 사무실에 출근하다가 계단을 제가 하나 못 본 건지 아니면 미끄러진 건지 딱 넘어졌는데 제가 이제 좀 두터운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딱 밀린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엄마랑 어디 나가기로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병원 가는 거였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내를 봤더니 겉에 이 표피의 피부가 이렇게 살짝 다 벗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따로 병원은 안 가고 듀오덤이라고 수분 밴드를 붙였는데 진물이 진짜 하루에 한 번씩 갈아야 할 정도로 엄청 크게 붙였거든요. 상처보다. 근데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성형외과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입원 기간이 긴 게 피랑 진물이
그 계속 그 뽑아내줘야 돼가지고 그게 그 항암제 때문에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거 그때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 기다리시다가 낙상 사고 나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관절에 힘이 없고 근육도 이제 약해진 상태다 보니까 저 걷는 것도 그래서 거의 못했거든요. 근데 그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 상처가 안 나요. 제가 열심히 치료 지금 제가 혼자서 하고 있는데 진짜 안 났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수술 앞두신 분들도 있을 때, 저처럼 수술 앞두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항암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실제 아프신 분인지 아니면 겪으셨던 분인지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마음 따뜻하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 진짜 커요.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아프지 않으면은 가끔씩 근황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